1번 다음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특징을 구분한 것이다. 옳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1번 가, 나, 라 2번 가, 나, 마 3번 나, 라, 마 4번 다, 라, 마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다음 중 재무제표의 근본적인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무정보가 이용자에게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 합성과 표현 충실성의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2번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3번 재무정보의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는 상호 연관되어 있어 예측가치를 갖는 정보는 확인가치도 갖는 경우가 많다. 4번 완벽한 표현 충실성을 위해서는 서술은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3번 다음 중 부채의 측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부채의 역사적 원가는 부채를 발생시키거나 인수하면서 수취한 대가에서 거래 원가를 차감한 가치이다. 2번 부채의 현행 원가는 현재 시점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현금이나 현금 성자산을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이다. 3번 부채의 공정가치는 기업이 부채를 이행할 때 이전해야 하는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의 현재 가치이다. 4번 부채의 이행가치는 측정일의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 정답은 1번입니다. 4번 다음 중 기타 포괄손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 요소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다. 2번 유형자산 재평가잉여금의 변동은 자산이 사용되는 후속기간 또는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될 수 없다. 3번 기타 포괄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은 항목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으로 각각 구분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한다. 4번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 포괄손익을 표시할 때에는 기타 포괄손익의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효과 반영 전 금액으로 표시하고 각 항목들에 관련된 법인세 효과를 단일 금액으로 합산하여 표시하거나 관련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5번 다음 중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당해 기업의 관계기업 2번 당해 기업의 주요 경영진 3번 당해 기업의 주요 매입처 4번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 정답은 3번입니다. 6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능 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2번 매입 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를 결정할 때 차감한다. 3번 판매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4번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기여하지 않은 관리간접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7번 재고자산 평가 방법으로 이동평균법을 적용하고 있는 3일의 재고자산 수불부가 다음과 같을 때 3일의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기말 재고자산 실사 결과 확인된 재고 수량은 200개이다. 1번 12만원 2번 12만 8,400원 3번 13만 2천원 4번 13만 6천원 정답은 2번입니다. 8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선입선출법은 실제 물량의 흐름을 고려하여 기말 재고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2번 후입선출법에 의하면 실지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지와 관계없이 한 회계기간 내에 계상될 기말재고자산 및 매출원가의 금액이 동일하게 산정된다. 3번 가중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자 할 때
계속기록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4번.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원가는 총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9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토지는 취득세, 등록세 등 취득부대원가를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2번.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하는 경우 일괄 구입대가 모두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3번.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하는 경우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하는 건물 철거 비용은 당기 손실로 처리한다. 4번.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하는 경우 기존 건물 철거로 발생한 폐자재들을 처리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토지의 원가에 가산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10번. 다음 중 차입원가의 자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번. 적격자산에 대하여 지출이 발생하였다면 차입원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차입원가의 자본화는 개시된다. 3번.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기 위한 과정에 있어 일시적인 지연이 필수적인 경우에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하지 아니한다. 4번.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된 시점에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종료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11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장부 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2번.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된 금액에 근거한 감가상가액과 최초 취득원가에 근거한 감가상가액의 차이에 해당하는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3번.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증가된 경우에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증가액만큼 기타 폭발손익으로 인식하고 나머지 금액을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4번.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당해 유형자산의 손상의 징후가 존재할 경우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12번. 다음 중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형자산 원가의 인식은 그 자산을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중지한다. 2번. 무형자산에 대한 대금 지급 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무형자산의 원가는 현금 가격 상당액으로 한다. 3번. 사업결합 전에 피취득자가 무형자산을 인식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결합의 취득자는 그러한 무형자산을 인식할 수 없다. 4번. 무형자산을 비화폐성 자산과 교환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동교환거래의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다면 취득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13번. 다음 중 무형자산의 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와 법적 내용연수 중 긴 것으로 결정된다. 2번.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각하지 않는다. 3번.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을 수는 있으나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는 없다. 4번.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입니다. 14번. 다음 중 투자부동산의 후속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된 건물에 대하여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할 경우 동건물은 상각하지 않는다. 2번.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 모형과 원가 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3번.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모형 적용 시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기타 포괄손익에 반영한다. 4번. 투자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되어 자가사용을 개시할 경우 투자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 개정 대체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15번. 다음 중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금융상품은 거래 당사자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거래 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 2번. 미지급법 인세는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3번.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을 수취하기로 한 계약은 금융자산이 될 수 없다. 4번.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는 금융자산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16번. 3일은 20X 원년 1월 1일에 다음과 같은 조건의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을 취득 당시의 공정가치로 취득하였다. 이 경우 3일의 재무상태표상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20X 원년 말 장부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수 차이로 인해 오차가 발생하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번 28만 3,950원 2번 28만 8,991원 3번 29만 1,667원 4번 30만원 정답은 3번입니다. 17번. 다음 중 금융부채 등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채의 발행회사가 자기가 발행한 사채, 자기 사채를 재취득한 경우에는 사채의 조기상환으로 보아 재취득 금액과 사채 장부 금액의 차액을 사채 상환 손익으로 회계 처리한다. 2번. 상환우선주의 보유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해당 상환우선주의 발행자는 상환우선주를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3번.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한 경우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4번. 기존 채무자와 채권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여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금융부채를 제거하지 않고 조건 변경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18번. 3일은 20X 원년 1월 1일에 만기 3년, 액면금액 50만원, 표시이자율 연 6%인 사채를 발행하였다. 이자는 매년 말에 지급되고 사채 발행 시점의 유효이자율은 연 8%라고 할 때 3일이 동사채의 발행기간에 걸쳐 인식하게 될 총이자 비용은 얼마인가? 1번 10만 4,871원 2번 11만 5,772원 3번 12만 4,230원 4번 15만원 정답은 2번입니다. 19번. 다음 중 전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환사채의 발행금액에는 원칙적으로 전환권 대가가 포함된다. 2번. 전환권 대가는 전환사채의 총발행금액에서 전환권이 없는 일반사채의 발행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3번. 상환할증금 지급 조건의 경우 액면이자율이 보장 수익률보다 낮다. 4번. 전환사채의 회계 처리 시 발생하는 전환권 조정은 자본의 일부로 표시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20번.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3일은 20X 원년에 판매한 제품들부터 확신유형의 보증으로 판매 후 1년간 판매한 제품에서 발생하는 결함을 무상으로 수리해주고 있다. 과거의 판매 경험에 의하면 제품 보증 비용은 매출액의 5%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의 20X 원년 매출액이 200억 원이고 20X 원년 중 발생된 제품 보증비가 7억 원인 경우 20X 원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제품 보증 충당 부채는 얼마인가? 1번 0억 원 2번 3억 원 3번 7억 원 4번 10억 원 정답은 2번입니다. 21번. 다음 중 자본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기 주식을 매각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자본 총계가 감소하지만
자기 주식을 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자본 총계에 변화가 없다. 2번. 신주 발행 수수료 등 신주 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은 주식 발행 금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3번. 이익준비금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강제적으로 기업 내부에 유보하여야 하는 법정 적립금이다. 4번.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일반적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출발하여 이미 적립금 등의 이익액을 더하고 이익잉여금 처분액을 차감하여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구하는 방식으로 작성된다. 정답은 1번입니다. 22번의 3일은 20X 원년 초 설립된 회사로 설립 시에 보통주와 우선주를 모두 발행하였다. 설립일 이후 자본금의 변동은 없었으며 20X 2년 12월 31일 현재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은 다음과 같다. 별표 우선주의 배당률은 6%이며 비누적적 완전 참가적 우선주이다. 3일은 20X 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B10X 3년 2월에 개최에서 배당금 총액을 15만원으로 선언할 예정인 경우 우선주 주주에게 배분될 배당금은 얼마인가? 단 3일은 설립된 이후 어떠한 배당도 하지 않았다. 1번 5만원 2번 6만원 3번 7만원 4번 10만원 정답은 1번입니다. 23번 다음 중 수익 인식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라이선스 계약이 접근권에 해당하면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부여하는 수행 의무가 부여된 것이므로 그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2번 고객 충성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보상 점수에 배분하는 대가는 상대적 개별 판매 가격에 따라 배분된 금액이다. 3번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경우에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4번 고객이 보증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경우에는 확신 유형의 보증으로 본다. 정답은 4번입니다. 24번 3일은 20X 2년 12월 31일 용산의 상품 만개를 1000만원, 원가 700만원의 외상으로 판매하고 6개월 이내에 반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회사의 과거 경험에 따르면 판매일 현재 전체 매출 중 700개가 반품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일이 해당 상품의 판매일에 인식해야 할 매출 총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230만원 2번 279만원 3번 300만원 4번 349만원 정답은 2번입니다. 25번의 3일은 20X 원년 2월 5일에 부산과 공장 건설 계약을 체결하였다. 총공사 계약 금액은 1억 2천만원이며 3일은 누적 발생 계약 원가에 기초하여 진행률을 산정하여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건설 계약과 관련한 20X 원년 말 자료는 다음과 같다. 3일의 20X 원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계약자산 또는 계약부채의 금액은 얼마인가? 1번 계약자산 600만원 2번 계약자산 800만원 3번 계약부채 600만원 4번 계약부채 800만원 정답은 4번입니다. 26번 다음 중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거래가격이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며 부가가치세처럼 제3자를 대신해 회수한 금액은 제외한다. 2번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추정된 변동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거래가격에 포함한다. 3번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이 1년 이내로 예상된다면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를 조정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쓸 수 있다. 4번 고객이 현금 외의 형태로 대가를 약속한 계약의 경우에 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비현금 대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27번 3일은 확정급여 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3일의 사회적립자산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3일이 사회적립자산과 관련하여 20X 원년에 인식할 기타 포괄 손익은 얼마인가? 1번 5만원 손실, 2번 10만원 손실, 3번 5만원 이익, 4번 10만원 이익. 정답은 3번입니다. 28번 다음 중 주식기준 보상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식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지분상품을 부여하는 것이다. 2번 현금 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지분상품의 가치에 기초하여 현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3번 종업원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주식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의 보상원과 산정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부여일 현재로 측정하고 이후에 공정가치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변동분을 반영하지 않는다. 4번 현금 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에서 기업은 매 보고기간 말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지만 부채의 결제 시점에는 공정가치를 재측정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입니다. 29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회계상 자산부채의 가액인 세무기준액의 일시적 차이를 발생시키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가증권 평가이익, 2번 자기주식 처분이익, 3번 정기적금 미수이자, 4번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정답은 2번입니다. 30번 다음은 3일의 20X 원년과 20X 투년 말의 법인세 회계와 관련된 내역이다. 20X 투년 말 3일의 이연법인 세부채 금액은 얼마인가? 1번 만원, 2번 4만원, 3번 6만원, 4번 11만원. 정답은 4번입니다. 31번 다음 중 회계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회계정책의 변경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보고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2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 3번 회계 변경이 회계정책의 변경인지 회계추정치의 변경인지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본다. 4번 중요한 전기오류를 수정할 경우에는 과거에 보고된 비교표 시 재무제표를 수정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32번 다음은 3일의 제11기 G10X 원년 1월 1일, G10X 원년 12월 31일 당기순이익과 자본금 변동 상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를 이용하여 3일의 20X 원년 기본주당 이익을 구하시오. 단,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는? 1번 3,000원, 2번 3,500원, 3번 4,000원, 4번 4,500원. 정답은 2번입니다. 33번 B10X 원년 초의 3일은 용산의 주식 30%를 100만원에 취득하면서 용산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20X 원년 초 용산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200만원이었으며 건물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는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이 일치하였다. 동건물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보다 20만원 높게 평가되었으며 잔존내용 연수 10년, 잔존가치 0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용산의 20X 원년 당기순이익이 30만원일 경우 3일의 20X 원년 말 재무제표상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1번 9만 8천원, 2번 107만 8천원, 3번 108만 4천원, 4번 109만원. 정답은 3번입니다. 34번 지분법은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음 중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투자자와 피투자자가 동일 지배하에 있는 경우,
2번, 필수적 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번,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에 중요한 거래가 있는 경우. 4번,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경우. 정답은 1번입니다. 35번 3일은 20X 원년 4월 1일에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토지를 $10,000에 취득하였다. 3일은 유형자산에 대해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매년 말에 공정가치로 재평가한다. 20X 원년 말 토지의 공정가치가 $11,000일 경우 3일이 20X 원년 말에 인식할 재평가잉여금, 기타 포괄손익은 얼마인가? 단, 3일의 기능통화는 원화이며 관련 환율은 다음과 같다. 1번 100만원, 2번 200만원, 3번 320만원, 4번 440만원. 정답은 3번입니다. 36번 다음 중 파생상품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파생상품은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자산, 부채로 인식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한다. 2번 위험회피 대상 항목은 공정가치나 미래 현금 흐름의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위험회피 대상으로 지정된 자산, 부채, 확정계약,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해외 사업장에 대한 순투자를 말한다. 3번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에서 위험회피 대상 항목이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인 지분상품일 경우 위험회피 수단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4번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고 매매 목적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37번 3일 리스는 20X 원년 1월 1일 용산, 리스 이용자과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용산의 20X 원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사용권 자산의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1번 30만원, 2번 35만원, 3번 40만원, 4번 45만원. 정답은 4번입니다. 38번 현금 흐름표의 작성 방법에는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다. 다음 중 현금 흐름표의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간접법은 현금 흐름을 개별 항목별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유형별 현금 흐름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2번 직접법은 당기순이익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과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3번 간접법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작성하더라도 이자 및 배당금 수취, 이자 및 배당금 지급, 법인세 납부는 직접법을 적용한 것처럼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4번 직접법과 간접법은 영업활동뿐만 아니라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도 현금 흐름 표상의 표시 방법이 다르다. 정답은 3번입니다. 39번 다음은 3일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계산하기 위한 자료이다. 3일의 당기순이익이 500만 원이라고 할 때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430만 원, 2번 470만 원, 3번 10만 원, 4번 30만 원. 정답은 2번입니다. 40번 3일의 20X 원년 포괄손익계산서상 이자 비용은 10만 원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3일이 20X 원년에 현금으로 지급한 이자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7만 원, 2번 8만 원, 3번 9만 원, 4번 10만 원. 정답은 3번입니다. 41번 다음 중 조세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세는 과세권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한다. 2번 교육세는 조세의 사용 용도를 특정하여 징수하는 목적세에 해당한다. 3번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의 인적사항이 고려되는 인세, 민세에 해당한다. 4번 소득세는 입법상 조세 부담의 전가를 예상하지 아니한 조세이므로 직접세에 해당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42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본인이 개인인 경우 해당 개인의 6촌 이내의 혈족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2번 본인이 개인인 경우 해당 개인의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3번 본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4번 본인이 개인인 경우 3촌 이내의 인척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43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원칙 및 세법 적용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신의 성실의 원칙은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적용된다. 2번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법률주의를 구체화한 국세부과의 원칙이다. 3번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이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4번 근거과세의 원칙에 의해 국세를 조사 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44번 다음 중 수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의 한자에 대해서는 기간경과 정도에 따라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한다. 2번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할 때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3번 수정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통지를 하기 전으로 서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4번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자만 수정신고할 수 있으므로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정답은 4번입니다. 45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영리내국법인이 해산, 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 제외 한 경우 그 영리내국법인은 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 의무를 진다. 2번 외국법인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 3번 영리내국법인 중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속하는 법인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 의무가 있다. 4번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6번 세무조정계산서 중에서 세무상 순자산, 자기자본을 나타내는 법정서식은 어느 것인가? 1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2번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3번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 4번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 정답은 3번입니다. 47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입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600만 원 2번 800만 원 3번 1000만 원 4번 1200만 원 정답은 1번입니다. 48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평가손실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화성은 화재로 소실된 공장 설비에 대하여 평가손실을 계상하였다. 2번 수원은 세법상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하고 동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손실을 계상하였다. 3번 경기는 단기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단기매매증권에 대하여 결산일의 시가 하락에 따른 평가손실을 계상하였다. 4번 한국은 보유 중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하여 동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을 계상하였다. 정답은 3번입니다. 49번 3.1위 제25기 지천 25년 1월 1일, 지천 25년 12월 31일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3일에 제25기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해야 할 금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1번 1,000만원, 2번 1,200만원, 3번 1,300만원, 4번 1,400만원. 정답은 4번입니다. 50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 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동산의 양도는 대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에 손익을 인식한다. 2번 중소기업의 경우 장기할부 판매는 결산상 인도 기준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3번 자산의 위탁매매의 손익귀속 사업 연도는 수탁자가 자산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로 한다. 4번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건설은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입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1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수익적 지출인 것은? 1번 엘리베이터의 설치를 위한 지출, 2번 기계에 소모된 부속품의 대체, 3번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4번 재해로 멸실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의 복구를 위한 지출. 정답은 2번입니다. 52번에 3일 법인세를 갚면 면제받는 법인이 아니며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의 감가상각비 관련 자료이다.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할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1번 10만원 증가, 2번 10만원 감소, 3번 50만원 증가, 4번 50만원 감소. 정답은 3번입니다. 53번 3일의 기부금과 관련된 정보가 다음과 같을 경우 제25기 지천25년 1월 1일, 지천25년 12월 31일의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1번 9천만원, 2번 억 2천만원, 3번 억 3천만원, 4번 2억 1천만원. 정답은 2번입니다. 54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일 중소기업 아님 내 제25기 지천25년 1월 1일, 기천25년 12월 31일 기업업무 추진비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이다. 기업업무 추진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금액으로 옳은 것은? 1번 100만원, 2번 5,000,000원, 3번 600만원, 4번 800만원. 정답은 4번입니다. 55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3일의 제25기 지천25년 1월 1일, 지천25년 12월 31일 차입금 및 대여금에 관한 자료이다.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해야 하는 지급이자는 얼마인가? 1번 150만원, 2번 200만원, 3번 250만원, 4번 300만원. 정답은 3번입니다. 56번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일의 제25기 지천25년 1월 1일, 지천25년 12월 31일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 자료이다.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으로 옳은 것은? 1번 0원, 2번 100만원, 3번 200만원, 4번 300만원. 정답은 2번입니다. 57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준비금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확장 준비금, 2번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3번 해약환급금 준비금, 4번 책임 준비금. 정답은 1번입니다. 58번 다음은 3일의 제25기 지천25년 1월 1일, 지천25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제25기의 세무조정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1번 200만원 증가, 2번 300만원 증가, 3번 2천만원 증가, 4번 2,300만원 증가. 정답은 1번입니다. 59번 3일은 2025년에 신규 사업에 진출하면서 기존의 6월 말이었던 결산일을 12월 말로 변경하였다. 3일 내 사업연도 변경 내용과 과세표준이 다음과 같을 때 제13기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이고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19%이다. 1번 1,800만 원, 2번 2,400만 원, 3번 2,800만 원, 4번 3,000만 원. 정답은 3번입니다. 60번 다음 중 법인세 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중간연합 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연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번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3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재무상태표를 제출하지 않아 도 무신고로 보지 않는다. 4번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3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61번 다음 중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포괄주의에 의해 과세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것도 과세할 수 있다. 2번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한다. 3번 소득세법은 개인단위과세 제도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거주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 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법 소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산과세한다. 4번 소득세법은 과세표준의 증가에 따라 세율이 증가하는 누진과세를 채택하고 있다. 정답은 1번입니다. 62번 다음은 거주자 김삼일 씨의 2025년 귀속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과 관련된 자료이다. 김삼일 씨의 금융소득 중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3,900만 원, 2번 4,000만 원, 3번 4,100만 원, 4번 4,150만 원. 정답은 4번입니다. 63번 다음은 2025년 김삼일 씨의 상가임대 관련 소득 내역이다. 김삼일 씨의 2025년 부동산임대 관련 사업소득의 총수입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임대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1번 5,000,000원, 2번 600만 원, 3번 1,200만 원, 4번 2,400만 원. 정답은 1번입니다. 64번 다음 중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은 1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2번 월 20만 원의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비, 3번 법인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받는 소득, 4번 월정액급여 210만 원인 생산직 근로자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는 2,500만 원, 가 1년간 받은 연장 근로수당 240만 원. 정답은 3번입니다. 65번 다음은 거주자 김삼일 씨의 2025년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자료이다. 김삼일 씨의 종합과세할 기타소득금액은 얼마인가? 단, 기타소득의 실제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1번 440만 원, 2번 480만 원, 3번 640만 원, 4번 680만 원. 정답은 1번입니다. 66번 다음은 거주자 김삼일, 남자,
씨의 2025년 부양가족 현황이다. 김삼일 씨가 적용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합계는 얼마인가? 1번 700만원, 2번 800만원, 3번 900만원, 4번 1050만원. 정답은 4번입니다. 67번 다음의 세액공제 중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1번 근로소득세액공제, 2번 기장세액공제, 3번 외국납부세액공제, 4번 의료비세액공제. 정답은 3번입니다. 68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에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으로 본다. 2번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3번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원천 징수하지 아니한다. 4번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정답은 1번입니다. 69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계장치와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2번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금전 신탁수익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3번 특정 시설물 이용권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4번 부동산의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정답은 1번입니다. 70번 다음 중 반드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누구인가? 단, 제시된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되었다고 가정한다. 1번 일용근로소득 600만 원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유인나 씨. 2번 서울에 근무하다가 단기에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아직까지 취직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한미진 씨. 3번 10억 원의 정기예금에서 연 3천만 원의 이자를 수령하고 해당 이자소득 외에는 소득이 없는 오유나 씨. 4번 3일에 재직 중인 비상근 임원으로서 로또 복권 당첨금 1억 원을 받은 한소희 씨. 정답은 3번입니다. 7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주장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1번 김철수,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2번 박다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구분됩니다. 3번 김영희,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4번 정민지,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적법한 세금 계산서로 보지 않으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7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로 구분된다. 2번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3번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다. 4번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자를 겸용사업자라 하며 겸용사업자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7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최종 과세기간으로 한다. 2번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과세 유형이 변경되는 해에 일반 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3번
신규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최초 과세기간은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4번.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7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의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한다. 2번.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로 한다. 3번.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4번. 직매장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 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하며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7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번. 기역, 니은. 2번. 기역, 리을. 3번. 이은, 리을. 4번. 디귿, 리을. 정답은 3번입니다. 76번. 다음은 김삼일 씨의 2025년 8월 가계부 지출 내역이다. 지출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의 합계는 얼마인가? 단,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였다고 가정한다. 1번, 만원. 2번, 2만원. 3번, 3만원. 4번, 6만원. 정답은 4번입니다. 77번. 다음은 컴퓨터 판매와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는 일반 과세자 김삼일 씨의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거래 내역이다.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 가액이며 세금 계산서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하였다. 1번, 100만원. 2번, 180만원. 3번, 230만원. 4번, 280만원. 정답은 4번입니다. 78번.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3일은 2025년 2월 5일에 사업을 폐지하였다. 폐업 당시의 잔존재화가 다음과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1번, 2억 8천만원. 2번, 3억 원. 3번, 3억 1천만원. 4번, 4억 1천만원. 정답은 2번입니다. 79번. 3일은 스타킹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다음 자료는 2025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지천25년 1월 1일, 지천25년 3월 31일에 공급받은 재화 및 용역의 거래 내역이다. 3일의 2025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의 매입세액 공제액으로 오른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1번, 50만원. 2번, 80만원. 3번, 600만원. 4번, 680만원. 정답은 1번입니다. 80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예정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고 확정신고 시 제출한 경우. 2번,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번,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4번, 재화를 공급받고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정답은 1번입니다. 81번. 다음 중 주로 내부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 분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의사결정, 계획과 통제 및 성과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2번. 반드시 회계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3번. 특수 목적의 보고서를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 4번. 주로 과거지향적이며 객관성을 강조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82번. 다음은 3일의 20X 원년 한 해 동안의 제조원가 자료이다. 3일의 20X 원년 제조원 가명세서상의 당기 제품 제조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54,000원, 2번 64,000원, 3번 68,000원, 4번 70,000원. 정답은 1번입니다. 83번. 다음 중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을 포함한 원가 배분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부문 공통원가의 배분은 공통적으로 발생한 원가를 회사의 각 부문에 배분하는 과정이다. 2번. 보조부문원가의 배분은 보조부문에 집계되거나 보조부문이 배분받은 공통원가를 판매부문에 배분하는 과정이다. 3번. 제조간접원가의 배분은 제조부문에 집계된 원가를 제품 제조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로 배부하는 과정이다. 4번. 제품원가 계산은 제품별로 집계된 제조원가를 기초로 매출액과 기말 재고자산가액을 산출하는 과정이다. 정답은 1번입니다. 84번. 3일의 보조부문인 전력부문에서 발생한 변동원가는 24,000원이고 고정원가는 20,000원이었다. 전력부문은 제조부문인 절단부문과 조립부문에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각 제조부문이 실제 사용시간 및 최대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사용시간을 배분 기준으로 하여 이중배분율법을 적용하는 경우 절단부문에 배분되는 전력부문이 원가는 얼마인가? 1번 20,000원, 2번 24,000원, 3번 25,000원, 4번 30,000원. 정답은 1번입니다. 85번.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업종은? 1번. 자동 공정화된 자동차 제조업, 2번. 소품종 대량 생산하는 화학업, 3번. 주문을 받아 제작 판매하는 조선업, 4번. 패스트푸드 제조 판매업. 정답은 3번입니다. 86번의 3일은 개별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제품 A의 작업원가표가 아래와 같을 때 제조간접원가 배부율, 직접 노동시간당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500원, 2번 750원, 3번 800원, 4번 1,000원. 정답은 4번입니다. 87번. 다음 중 제조간접원가의 배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제조부문에서 발생하는 감독자의 급료, 공장 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감가상각비 등과 같이 제품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가 어려운 제조간접원가는 제품원가로 부과하기 위한 배부 절차가 필요하다. 2번. 모든 제조간접원가를 하나의 원가 집합, 공장 전체에 집계하고 단일의 배부 기준을 사용하여 배부하는 방법을 공장 전체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지라고 한다. 3번. 제조간접원가를 복수의 원가 집합, 제조부문에 집계하고 제조부문별로 서로 다른 배부 기준을 사용하여 각각 배부하는 방법을 부문별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지라고 한다. 4번. 공장 전체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은 공장 전체 제조간접원가를 부문별 배부 기준으로 나눠서 구하며 부문별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더 정확한 제조간접원가 배부가 이루어진다. 정답은 4번입니다. 88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종합원가 계산은 소품종 대량 생산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이다. 2번. 종합원가 계산에서 기말 제공품 수량은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3번. 기말 제공품이 300단위이고 완성도가 70%일 때 가공원가가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면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은 210단위이다. 4번. 선입선출법에 따른 종합원가 계산은 먼저 제조 착수된 것이 먼저 완성된다고 가정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89번. 다음은 3일의 원가 자료이다.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종합원가 계산을 하는 경우 가공원가 완성품 환산량 차이는 얼마인가? 1번. 선입선출법이 360개 더 크다. 2번. 선입선출법이 360개 더 작다. 3번. 평균법이 240개 더 크다. 4번. 평균법이 240개 더 작다. 정답은 2번입니다. 90번. 3일은 평균법을 이용한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자료를 바탕으로 완성품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5,888만원 2번 68,000원 3번 6,688만원 4번 6,888만원 정답은 3번입니다. 91번. 3일은 정상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 금액은 얼마인가? 1번 32만원 2번 35만원 3번 39만원 4번 40만원 정답은 3번입니다. 92번. 다음 중 표준원가 계산 제도의 차이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조업도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므로 원가 통제 목적상 실제 고정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과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을 총액으로 비교하여 그 차이를 예산 차이로 관리하게 된다. 2번 생산부문 책임자의 감독소 홀이나 일정 계획의 차질 등으로 인해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3번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력의 질에 따라 직접 노무원가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4번 원재료를 표준보다 비싸게 구입할 경우 직접 재료원가 능률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93번. 다음은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3일의 12월 중 생산활동과 관련한 직접 노무원가에 대한 자료이다. 직접 노무원가 가격 차이는 얼마인가? 1번 1,400만원 유리 2번 1,400만원 분리 3번 700만원 유리 4번 700만원 분리 정답은 1번입니다. 94번. 3일의 표준원가 계산 제도는 제조간접원가의 배부에 있어서 작업시간을 배부 기준으로 사용한다. 다음은 이 회사의 원가 차이 분석에 필요한 자료이다. 자료를 바탕으로 변동제조간접원가 소비 차이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250원 유리 2번 250원 분리 3번 300원 유리 4번 300원 분리 정답은 3번입니다. 95번. 다음 중 표준원가 계산에서 원가 차이의 처리 방법인 매출원가 조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출원가 조정법에서는 제공품과 제품 계정은 모두 표준원가로 기록된다. 2번 불리한 원가 차이는 매출원가에 차감하고 유리한 원가 차이는 매출원가에서 가산한다. 3번 매출원가 조정법은 모든 원가 차이를 매출원가에 가감하여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4번 매출원가 조정법 대신 비례배분법을 사용하면 실제 원가 계산 제도의 금액에 근접할 수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96번. 다음 중 변동원가 계산의 유용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익계획과 예산 편성에 필요한 원가 조업도 이익에 관련된 자료를 변동원가 계산 제도에 의한 공원 손익계산서로부터 쉽게 얻을 수 있다. 2번 원가 통제와 성과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3번 공통적인 고정원가를 제품에 배분하기 때문에 제품별 의사결정 문제에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 4번 이익이 매출액과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경영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다. 정답은
3번입니다. 97번 기말재 고수량보다 기초재 고수량이 작은 경우에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순이익과 전보원가 계산에 의한 순이익을 비교한 결과로 옳은 것은 단, 전기와 단기의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가 동일하다. 1번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순이익이 더 크다. 2번 전보원가 계산에 의한 순이익이 더 크다. 3번 순이익은 같다. 4번 상황에 따라 이익의 크기가 달라진다. 정답은 2번입니다. 98번 다음 중 변동원가 계산, 전보원가 계산 및 초변동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판매량이 일정할 때 생산량이 증가하면 영업이익이 증가한다. 2번 초변동원가 계산에서는 직접 노무원가와 변동제조간접원가를 기간 비용으로 처리한다. 3번 초변동원가 계산에서는 제조간접원가를 고정원가와 변동원가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4번 전보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은 일반적으로 생산량과 판매량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정답은 1번입니다. 99번 3일은 12월 중 아래 영업자료를 참고하여 전보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순이익을 비교하고 있다. 전보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이 변동원가 계산에 비해 7만 5천 원만큼 크다면 판매량은 몇 개인가? 1번 1,500개, 2번 1,600개, 3번 1,800개, 4번 2,000개. 정답은 4번입니다. 100번 3일의 20X 원년 손익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변동원가 계산에 따른 공원이익과 초변동원가 계산에 따른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의 차이는 얼마인가? 1번 107만 원, 2번 190만 원, 3번 200만 원, 4번 217만 원. 정답은 3번입니다. 101번 다음 중 활동기준원가 계산의 활동분석 중 활동중심점과 추적가능원가 조합이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단위수준활동, 노무원가, 2번 배치수준활동, 전수, 제품전량, 품질검사원가, 3번 제품유지활동, 제품설계원가, 4번 설비유지활동, 공장관리활동원가. 정답은 2번입니다. 102번 3일은 단일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에 대한 원가 동의는 기계가동시간이다. 과거 6개월간의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고저점법으로 추정한 고정제조간접원가가 980만 원이라면 5월의 총제조간접원가는 얼마인가? 1번 2,132만 원, 2번 2,205만 원, 3번 2,240만 원, 4번 2,275만 원. 정답은 1번입니다. 103번 다음 중 CVP 분석에 필요한 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분석 방법이다. 2번 모든 원가는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분류할 수 없다. 3번 제품의 종류가 복수인 경우에는 판매량 변화에 따라 매출의 배합이 변동한다고 가정한다. 4번 생산량과 판매량이 같다고 가정함으로써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의 변화가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정답은 4번입니다. 104번 3일의 제품 단위당 판매 가격과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3일이 영업이익 45만 원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은 얼마인가? 단,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1번 4,000 단위, 2번 5,000 단위, 3번 6,000 단위, 4번 7,000 단위. 정답은 2번입니다. 105번 3일의 20X 원년도 영업이익은 10만 원이고 영업 레버리지도 DOL는 4이다. 만일 경기 호황으로 인하여 20X2년도 판매량이 20% 증가한다면 영업이익은 얼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가? 단, 20X 원년과 20X2년의 단위당 판매 가격, 단위당 변동원가, 총고정원가는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1번
12만원. 2번 14만원. 3번 18만원. 4번 24만원. 정답은 3번입니다. 106번 기업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이러한 계획의 일부분으로서 예산을 편성한다. 예산은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조업도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조업도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예산을 무엇이라 하는가? 1번 종합예산. 2번 운영예산. 3번 고정예산. 4번 변동예산. 정답은 3번입니다. 107번 다음 중 책임회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책임중심점이란 경영관리자가 특정 활동에 대해 통제할 책임을 지는 조직의 부문을 말한다. 2번 책임중심점은 책임의 성격 및 책임 범위에 따라 원가중심점, 수익중심점, 이익중심점 및 투자중심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3번 수익중심점은 매출액에 대해서만 통제 책임을 지는 책임중심점으로 기업의 최종 산출물인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수익을 창출하는 데 1차적인 책임을 진다. 4번 원가중심점은 특정 원가의 발생에만 통제 책임을 지는 책임중심점으로 경제적 부가가치, 재바를 통해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08번 3일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 A와 제품 B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3일의 매출 배합 차이는 얼마인가? 1번 16만원 유리. 2번 16만원 분리. 3번 46만원 유리. 4번 46만원 분리. 정답은 2번입니다. 109번 다음은 3일의 컨설팅 부분 20X 원년 재무자료이다. 3일의 컨설팅 부문 20X 원년 잔여이익은 얼마인가? 1번 900원. 2번 3,000원. 3번 4,000원. 4번 7,000원. 정답은 3번입니다. 110번 다음 중 분권화와 책임회계, 성과평가 등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원가중심점은 통제 가능한 원가의 발생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제조부문이 한 예이다. 2번 잔여이익의 준최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투자수익률 ROI이라는 개념이 나타났다. 3번 잔여이익은 투자규모가 다른 투자중심점을 상호 비교하기가 어렵다. 4번 분권화된 사업부는 기업 전체의 관점에서 최적이 아닌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11번 다음은 3일의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자료의 일부이다. 1번 1270원. 2번 1890원. 3번 2100원. 4번 2900원. 정답은 3번입니다. 112번 1년 전 토지를 1억 원에 매입한 후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면서 매년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이 주차장 토지에 빌딩을 건립할지 아니면 기존대로 주차장으로 이용할지 고민 중이다. 빌딩 건립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토지 매입 금액 1억 원은 기회비용으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2번 매년 1,000만 원의 주차장 수입은 매몰원가로 비관련원가이다. 3번 토지 매입 금액 1억 원은 기회비용으로 비관련원가이다. 4번 매년 1,000만 원의 주차장 수입은 기회비용으로 관련원가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113번 매월 1000단위의 제품을 생산하는 3일의 단위당 판매 가격은 700원이고 단위당 변동원가는 500원이며 고정원가는 월 30만 원이다. 3일은 용산으로부터 400단위의 특별 주문을 받았다. 현재 유휴설비 능력은 특별 주문 수량보다 부족한 상황이며 특별 주문을 수락할 경우 주문 처리를 위한 비용 900원이 추가로 발생한다. 다음 중 특별 주문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관련 항목으로만 구성된 것은 어느 것인가? 단, 특별 주문을 수락하더라도 고정원 가총액의 변동은 없다. 1번
특별주문가, 단위당 변동원가, 특별주문 처리비용, 기존 판매량 감소분의 공헌이익. 2번, 특별주문 수락 전의 단위당 고정원가, 단위당 변동원가, 특별주문 처리비용. 3번, 특별주문 수락 후의 단위당 고정원가, 특별주문 처리비용, 기존 판매량 감소분의 공헌이익. 4번, 특별주문가, 특별주문 처리비용, 특별주문 수락 후의 단위당 고정원가, 기존 판매량 감소분의 공헌이익. 정답은 1번입니다. 114번의 3일은 최근 고객사로부터 제품 400단위를 단위당 19,000원에 구입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 주문이 수락 여부와 회사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단, 제품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동주문을 수락하더라도 고정원가에는 아무런 영향을 초래하지 않으며 유휴 설비 능력이 존재한다. 1번, 수락, 40만원의 이익 증가. 2번, 수락, 80만원의 이익 증가. 3번, 거절, 40만원의 손실 증가. 4번, 거절, 80만원의 손실 증가. 정답은 1번입니다. 115번, 3일의 부품 제조에 관한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외부의 제조업자가 이 부품을 납품하겠다고 제의하였으며 부품을 외부에서 구입할 경우 고정제조 간접 원가 중 20만원을 회피할 수 있다면 3일이 최대한 허용할 수 있는 부품의 단위당 구입 가격은 얼마인가? 1번 380원, 2번 400원, 3번 420원, 4번 440원. 정답은 3번입니다. 116번, 다음 중 자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현금 흐름 추정의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증분 기준에 의한 현금 흐름을 추정해야 하므로 기회비용은 현금 흐름 추정 시 고려하지 않는다. 2번, 법인세와 관련된 비용은 현금의 유출에 해당하지만 현금 흐름 추정 시 현금의 유출로 반영하지 않는다. 3번, 감가상각비는 현금의 유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 흐름 추정 시 현금의 유출로 보지 않는다. 4번, 이자 비용은 명백한 현금의 유출에 해당하므로 현금 흐름 추정 시 현금의 유출로 반영해야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117번, 다음 중 수년제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년제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에 따른 투자한 평가 결과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2번, 수년제가치법은 투자기간 동안 현금 흐름을 자본 비용으로 재투자한다고 가정한다. 3번, 내부수익률법은 투자안의 내부수익률이 최저 필수 수익률을 상회하면 그 투자안을 채택하게 된다. 4번, 두 방법 모두 가치가산의 원칙이 성립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118번, 3일은 내용 연수가 3년인 기계장치에 투자하려고 하고 있다. 기계장치를 구입하면 1년째에는 800만원, 2년째에는 500만원, 그리고 3년째에는 400만원의 현금 지출 운용비를 줄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회사의 최저 필수 수익률은 12%이고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액의 현재 가치는 1200만원이라고 할 때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안의 수년제 가치, ZNPV는 얼마인가? 단, 이자율 12%의 1원당 현재 가치는 1년은 0.9, 2년은 0.8, 3년은 0.7이며 법인세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1번 180만원, 2번 200만원, 3번 220만원, 4번 240만원. 정답은 2번입니다. 119번, 3일의 A사업부는 LED를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 능력은 10만 단위이다. 3일의 A사업부 수익과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3일은 텔레비전을 생산하는 B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B사업부는 현재 연간 만 단위의 LED를 단위당 400원에 외부에서 조달하고 있다. A사업부는 생산하는 LED 제품 전량을 외부 시장에 판매할 수도 있고 사내 대체 시 단위당 변동원가 50원을 절감할 수 있다. A사업부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A사업부가 내부 대체를 허용할 수 있는 LED의 단위당 최소 대체 가격은 얼마인가? 1번 230원, 2번 242원,
3번 370원, 4번 380원. 정답은 4번입니다. 120번 다음 중 품질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품질원가란 불량품이 생산되지 않도록 하거나 불량품이 생산된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원가를 말한다. 2번 평가원가란 불량품의 생산을 예방하기 위한 원가로 공급업체 평가원가, 품질관리 시스템 기획원가 등이 있다. 3번 내부 실패원가와 외부 실패원가는 불량품이 생산된 결과로서 발생하는 원가이므로 실패원가라고 한다. 4번 일반적으로 예방원가와 평가원가가 증가하면 실패원가가 감소하게 된다. 정답은 2번입니다.